중국이 환율 조작으로 미국 관세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0% 관세를 때렸는데도 중국은 위안화를 떨어뜨려서 수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자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4년 만에 96선 아래로 추락했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환율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판도를 뒤흔드는 화폐 전쟁이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환율과 화폐 전쟁 속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려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약달러 선언은 단순한 정치 발언이 아니라 여러분 계좌 수익률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화폐 전쟁의 서막이거든요. 환율 1% 변동이 수출 기업 영업이익을 3%에서 5%까지 바꿔버립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여러분 자산 방어의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일관되게 약달러를 원했습니다. 첫 해에 실제로 달러가 떨어졌고 지금 2기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죠. 파이퍼 샌들러는 달러가 95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한 돈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맞는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장난감 하나를 7위안에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봅시다. 1달러가 7위안이면 미국에서는 이 장난감이 1달러에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30%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1달러 30센트가 되면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중국이 쓰는 묘수가 바로 환율 조작입니다. 위안화 가치를 살짝 떨어뜨려서 1달러당 8위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7위안짜리 장난감이 미국에서는 88센트가 되고 30% 관세를 더해도 1달러 15센트면 됩니다. 관세 효과를 절반 이상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2019년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미국도 똑같은 걸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서 미국 제품을 전 세계에서 싸게 만드는 거죠. 레드부시의 조엘 키나는 이게 미국 테크 기업들한테 엄청난 호재라고 말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달러가 약해지면 이 회사들 제품이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싸지는 겁니다. 유럽에서 아이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게다가 약달러는 보이지 않는 관세 역할도 합니다. 직접 관세를 매기면 상대국이 바로 보복 관세를 때리는데 환율을 조정하면 무역협정도 안 깨지고 보복 위험도 적거든요. 더 교묘한 건 미국이 진 빚을 갚는데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이 진 빚의 실질 가치도 같이 떨어지니까요. 물론 이건 달러로 빚을 졌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는 단기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재정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지금 장기적 부작용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당장 눈앞에 펼쳐진 수익 기회에만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해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1달러에 1,300원 하던 게 1,200원이 되는 식입니다. 그러면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비싸집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100만 원에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770달러였는데 1,200원이 되면 833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팔던 차가 갑자기 10% 가까이 비싸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고 수익성도 악화됩니다. 반도체는 더 심각한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약달러가 한국 기업에 무조건 독이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차를 보세요. 조지아 공장을 이미 완공했고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져도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파니까 타격이 적죠. 오히려 일본 토요타나 독일 BMW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게다가 달러로 수입하는 원자재 비용이 줄어들면서 마진은 더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물론 원화가 강해지면 수입 물가는 안정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수입하니까 원유 가격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배럴당 70달러 하는 기름이 원화로는 더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천연가스나 밀, 옥수수 같은 필수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국내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구조상 수출이 훨씬 중요합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수입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것보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훨씬 큰 타격입니다. 게다가 금융시장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이그 존슨이 언급했듯이 금과 은 가격이 포물선을 그리며 치솟고 있거든요.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데 이게 과열되면 거품이 생깁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견디다 못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았거든요. 그리고 강제로 달러를 약하게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일본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팔았고 엔화 가치가 급등했죠. 일본 제품이 해외에서 비싸지면서 수출이 꺾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싼 돈이 넘쳐나자 일본인들은 미친 듯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거품이 만들어졌거든요. 1990년대 초에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죠. 강제적인 환율 조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1985년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이 핵심인데 이게 다 환율에 민감한 산업들입니다. 게다가 대미 무역 흑자도 꾸준히 나고 있어서 트럼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고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고 미국은 안보 동맹국이거든요.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붙을 수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국이 경제를 살리려고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환율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누가 먼저 자기 돈을 약하게 만드느냐를 두고 경쟁한 겁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로 고통받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2008년보다 더 복잡합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경기 부양에 목을 맸지만 지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달러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도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환율 1,400원 안착 여부입니다. 지금 1,43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1,400원대까지 내려가서 버텨주는지 봐야 해요. 만약 여기서 다시 1,450원 위로 튀어오른다면 트럼프 발언 효과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1,400원 선에서 안정되면 그건 진짜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외국인 수급 태도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 단순히 환율만 보지 마세요. 환율이 1,400원 밑으로 안정될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연속 사흘 이상 매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증권사 HTS나 MTS에서 외국인 수급 탭을 열어보면 일별 순매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외국인이 하루에 1,000억 이상씩 연속으로 쏟아붓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 환율은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도 한다면 그건 가짜 바닥입니다. 폭탄 돌리기거든요.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방향입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달러 약세는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른다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서 수혜를 입을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역시나 반도체와 IT 대형주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이 제일 먼저 쇼핑 바구니에 담을 종목이 여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AI 붐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겹쳐 있어서 더 강력합니다. 그 다음 주목할 곳은 수출 주도주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급격한 폭락은 안 좋지만 환율 안정이 가져오는 외국인 수급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하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치면 한국의 조선, 기자재, 인프라 관련주들은 미국 투자 사이클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봐야 합니다. KB, 신한, 하나 같은 은행주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거든요. 주주 환원율 높이고 자사주 소각하고 지배 구조 투명하게 만들면 주가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결국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트럼프의 약달러 선언을 단순한 환율 변동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세계 경제 판도가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달러 96선 붕괴는 그 전환의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은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를 맞지만 동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과 내수 경제 강화라는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겁먹고 피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기회를 잡는 겁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해 보여도 그가 원하는 건 언제나 돈과 미국의 이익으로 명확하거든요. 그 욕망의 방향을 정확히 읽는다면 이 혼란은 오히려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겁니다. 환율이 움직이고 수급이 바뀌는 지금이 바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계좌가 갈리는 타이밍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1985년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압박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술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환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 이것이 환율 전쟁 시대를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